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좌우 대칭이 돼서 좌우 동형인 그런 문제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도르 이쪽이 4점이 있고 여기에는 2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뭔가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패를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패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내는 것이 키포인트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한쪽에서 좀 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일단 돌의 사이즈가 좀 큰 넉점부터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를 친다면 일단 백이 따내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따내고 봤더니 뭔가 좀 단수치기 전에랑 모양이 좀 예상했던 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쪽을 뭔가 한 집을 없애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백이 이쪽 한 점을 끊어가는 흙 한 점을 끊어가는 단점이 남아서 흙이 이렇게 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기에는 한 집을 그대로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 점을 더 키워간다고 한들 백이 그냥 단수를 쳐도 되고 아예 이쪽을 늘어버린다고 한들 백한테 오히려 궁궐을 제공하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단수를 쳤을 때 이 한 점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 빠지는 것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 한 점에 대해서 보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보강을 하는 방법도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돌에 대한 기본적인 보강하는 방법은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둔다면은 백도 이제 한껏 넓혀서 궁도를 잡아갑니다. 자, 흙이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두는 거죠. 가운데 자리를 뒀을 때 절묘하게 양쪽이 다 호구가 되면서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쪽을 두기 전에 치중 가는 수를 먼저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은 일단 차단을 해야겠죠. 이때가 이제 흙이 문제인데 여기를 기어 나가서 백이 단수를 치면은 그때 여기를 끊어서 백이 잡게 하고 먹여치면은 그럴듯하게 백도를 사냥을 해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지금 백은 여기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쪽을 그대로 이렇게 늘고 나가면 흙이 2점을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에 흙은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데 여전히 흙이 백에게 보태준 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요 나가는 수로는 결론적으로는 이쪽을 막거나 해야 되는데 백이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단수를 이렇게 쳤다가는 흙이 먹여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먹여친다기보다는 2점을 키워버린다는 표현이 맞겠죠. 따내면은 여기를 먹여쳐서 이제는 잡혔죠. 그래서 백도 단수를 반드시 이쪽으로 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실수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흙이 뭔가 좀 여기에서 수순을 약간 트위스트처럼 바꿔서 이런 수는 없을까요? 젖혀가지고 백이 막는 걸 기다렸다가 이쪽을 두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 그때 이쪽을 연결을 해서 백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막아주면 따냈을 때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옥집이 되겠죠. 백이 잡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트위스트처럼 뭔가 수순을 비틀어 올 때 백이 수순을 정확하게 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쪽을 찌르는 것은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무시를 하면 백이 나가는 수가 좋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 나갈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이쪽을 막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요걸 기다렸다가 이쪽을 따내게 되면은 여기를 쳐도 있고 이 자리가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자, 물론 백이 이거를 먼저 나가는 것을 두지 않고 이렇게 따내는 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치고 나가면 흙이 이쪽에 원군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전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한번 여기를 찌르고 나가는 것이 집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몇 집 차이까지 날까요?
사활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기 집이 요렇게 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걸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의 차이가 내 집까지도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흙이 트위스트를 추는 것은 아쉽게도 성립이 안 돼요. 그 얘기인즉슨 이쪽을 먼저 치중 간다고 한들 백은 이걸 하나 찔러 놓고 요 가운데 자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삶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이 이 한 점을 살려갈 때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늘면 어떨까요? 자, 여길 둬가지고 막고 백이 여길 둘 때 여길 한 번 더 늘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두면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안성맞춤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혼자만의 그런 달콤한 수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를 넣는 것은 그냥 제일 알기 쉽게 백이 여기를 막더라도 흙이 바로 응수를 해야 되죠. 그래 놓고 백이 여기를 젖히고 이제는 가운데도 아니고 더 넓혀가지고 늘거나 젖혀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절대선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늘어가는 것은 별반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흙은 여기를 호구치는 것이 요령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호구에 대한 응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백은 이쪽을 똑같이 젖혀가는데 자, 아까랑 조금 차이점이 있죠. 여기를 둬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를 하나 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 주면은 지금은 그래도 패라는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늘어나도 되는데 어차피 들어가도 패가 되긴 하는데 흙이 혹시 패를 이겼을 때 아까처럼 이어가는 거하고 뭐 이 교환을 해 놓는다면은 나중에 흙이 패를 이길 때 여기를 따내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해 가지고 이걸 늘어 놓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수순을 바꿔간다면 이걸 젖히고 있는 것은 백이 늘어가서 요 한 집을 지금 깰 수가 없죠. 이렇게 되죠. 붙여도 말씀드린 대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길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뭔가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도 이걸 치고 나서 호구 치는 것이 최선의 결말이라고 친 이후에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런데 패를 내는 방법은 사실 하나가 더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젖혀가는 거죠. 젖혀가서 백이 이쪽을 끊으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패를 하면 되고요. 백이 늘면은 그 다음번에 이렇게 단수 치면서 패를 하면 되니까요. 물론 패를 졌을 때에 대한 데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 같은 경우는 흑의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은 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둬준다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여전히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은 백이 이쪽을 호구 치면은 계속해서 지금 집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패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뭔가 패를 안 내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이런 수가 있을까요? 요런 수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많은 수가 있지만 그냥 요 가운데 자리를 막아가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맛보기로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이도를 살리면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뭐 따내던 늘던 요렇게 두 집을 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흙이 반대쪽으로 이어간다면은 여기를 젖혀서 흙이 막으면은 요 한 점을 지금 제압을 하면서 두 집을 내줄 수가 있고요. 여전히 흙이 이쪽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백이 계속해서 패라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요. 이쪽이 안 된다면 반대쪽으로 뒀어야 될까요? 자, 따내면 어떨까요? 이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젖혀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방향이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자리를 막아서 이으면은 그 다음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흙이 반대로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렇게 6번을 꼭 둬야 되죠. 잘못 두면은 여기를 젖혀 이어서 그대로 패도 안 나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요 가운데 자리를 둬야 되는데 늘고 나서 요 자리를 들어감으로써 지금 패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기를 젖혀도 여전히 조금 더 불리한 패이긴 하지만 패가 나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패랑 비교하면 조금 못하죠. 왜냐면 백이 일단 자체 패감도 하나가 있을 뿐더러 졌을 때에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패를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역시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거의 좌우 동형처럼 나오게 되죠. 네. 자,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을 단수를 치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가 공통점이냐면 흑이 여기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막아갑니다. 그리고 흑이 이쪽을 두더라도 여기를 막아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쪽을 이었을 때는 백이 이렇게 젖혀서 호구를 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백이 이 자리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흑이 지금 패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꼭 두게 된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순을 바꾸더라도 마지막 수는 여기를 차지하는 자에게 보상이 좀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급소 자리가 그대로 보이셨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방금 문제를 시작하기 전 서두에 이미 정답을 밝혀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좌우 동형처럼 보이는데 좌우 동형이 아닌 그런 모양이 있다고 했죠. 사실은 이게 좌우 동형이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좌우 동형인 거죠. 이게 지금 단수를 어느 쪽을 치더라도 따내고 그 이후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가 됩니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똑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비로운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백이 어느 쪽을 단수를 쳤을 때 만약에 흑이 단수를 이쪽으로 쳐간다면은 이것은 패밖에 안 납니다. 결과가 아까 보신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네, 물론 백이 이걸 먼저 따내는 것이 패강으로 좀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흑의 매직은, 흑의 마법은 말이죠. 백이 이쪽을 막으면 여길 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쪽을 보류한 채로 여기를 둬서 반대쪽 단수를 남겨놓는 거죠. 자, 백이 여길 이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여길 치면은 따내서, 자, 요게 지금 이쪽 집을 다 이미 깨놨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살릴 필요 없이 가볍게 이어주면 따내더라도 옥집이 돼서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지금 여기를 이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젖혀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는 때가 됐죠. 아까 전에 요 활용을 반대쪽으로 했던 거를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차기를 하면은 백이 일단 이 두 점을 살릴 때 이제는 기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게 됩니다. 백이 궁도를 넓힌다고 한들 다 받아줘도 사실은 안 받더라도 이미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뭔가 좀 백의 응수가 조금 잘못됐을까요? 여기에서 두는 수가 혹시 이런 걸 따냈어야 하진 않을까요? 자, 이것은 흑이 자유죠. 여기를 먼저 쳐서 백이 안 받는 것은 이걸 따내는 순간 아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이제 여유있게 이 자리를 늘어주면은 마법과 같이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넣는 순간 흑이 답이 없죠. 그러면은 백이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뭔가 호구쳐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면 막을 때 이제는 반대쪽으로 막는 거죠. 요걸 이으면은 그대로 있고 단수 치면은 다 이어줍니다. 이 돌이 잡혀 있어요. 촉촉수라서 나갈 수가 없죠. 먹여친다고 한들 이쪽 집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흑이 여길 이으면은 그대로 따내서 두 집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흑이 이 백의 유혹에 딸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이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단수를 또 반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이 따내야 될 때 이때 뱀처럼 이렇게 일선을 스르르르 기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백이 이쪽을 끊을 때 뭔가 여기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강태공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백이 수상전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막으면은 요 한 점을 돌아와서 제압을 합니다. 여기가 두 집이 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늘면은 끼어가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공배가 하나가 더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 수를 늘렸을 때는 이제는 흑이 다시 이도를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백이 뒤로 메꾸는 수가 좋아서 오히려 흑돌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흑은 요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도라고 전투를 하러 여기를 끊어주면은 그만입니다. 치면은 따내서. 절묘하지 않나요? 뱀처럼 마지막에 일선을 파고드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이수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백도 좌우동형이라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흙이 뭐 방법이 너무 많죠. 이렇게 띄워도 될 것 같고요. 단수 칠 때 이어주고 다 받아주고 끼워도 뒤로 받아준다면 전혀 될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뭐 다른 응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걸 두면 이렇게 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여기를 젖혀온다면은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더라도 이쪽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뛰는 거 외에도 다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백이 좌우동형을 논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역시 단수를 치고 이어가면은 그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반대쪽 응수인데요. 반대쪽 응수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흙이 이쪽에 악수만 교환을 안 해주신다면 이렇게 되면 패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흙이 굴복할 시간도 없어요. 여기를 두면서 살아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이렇게 둔다면은 반대로 들어서 백이 두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단수를 치고 침착하게 이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무시를 한다. 이렇게 둔다면 이제 여기를 끊어서 백이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내면은 이쪽이 다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반드시 따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길을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백이 두 집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이수 말고 이렇게 뒀을 때 중요하죠. 여기를 딸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뱀처럼 들어가는 것도 막는 타이밍이 돌아와서 이 두 점이 그대로 깨끗하게 잡혀버립니다. 이것은 흙이 안 돼요. 그래서 흙이 요 단수를 반대쪽으로 이제 다시 행사를 하고 따내면 뱀처럼 다시 한번 스르르르 기어 들어갑니다. 끊으면은 연결. 자, 이래 놓고 양쪽을 맛보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출하려는 것은 가볍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까지 지금 백도를 절묘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동형이라서 조금 쉬워 보이는 듯 하긴 한데 백이 어느 쪽으로 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둑판을 이번 시간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